31편 서울의 밤 욕망의 불빛. 아내의 꿈을 향한 섭의 결심은 굳건해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았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자신이 창조해야 할 아내의 새로운 삶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막연했다. 그는 그저 유명한 작가라는 피상적인 목표만을 그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의 마지막 배송지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서점이었다. 짐을 모두 내리고 나니 시간은 이미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텅 빈 트럭을 몰아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서울의 밤거리 속으로 들어갔다. 현자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일탈을 지켜볼 뿐이었다. 트럭은 테헤란로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를 느리게 지나갔다. 19년 92년의 서울. 꺼지지 않는 네온사인과 밤늦도록 불이 켜진 사무실의 창문들, 그리고 그 아래를 오가는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모든 것이 섭이 평생을 동경하고 또 질투했던 성공의 풍경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과거의 자신은 바로 저 불빛 중 하나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 저들처럼 좋은 차를 몰고 비싼 술을 마시며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었다. 그 헛된 욕망이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는 이제 저 불빛을 동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상상했다. 만약 순정이 작가로서 성공한다면 그녀의 삶은 바로 저 불빛들과 함께할 터였다. 방송국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출판사 사장과 식사를 하고 독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그는 그녀가 저 화려한 욕망의 불빛 속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았다.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그림처럼 느껴졌다. 그는 트럭을 남산 순환도로의 한적한 곳에 세웠다. 발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별들의 바다처럼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수백만, 수천만 개의 불빛.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저마다의 욕망과 꿈, 그리고 슬픔이 담겨 있을 터였다. 그는 이 모든 풍경을 순정에게 선물하고 싶었다. 그녀가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일까?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또다시 그녀의 행복을 자신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그저 멍하니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대한 은하수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32편 현자의 질문. 저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섭이 서울의 야경에 취해 깊은 상념에 잠겨 있을 때 케이지 안에서 현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버시여, 저 수많은 불빛 속의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저마다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섭은 잠시 생각하다가 자신이 평생을 추구했던 것들을 대답했다. 돈, 성공, 명예, 남들보다 더 편하고 더 높은 곳에서 살고 싶은 것. 그게 인간의 욕망이 아니겠소. 그것은 욕망의 껍데기일 뿐 본질이 아니다. 현자는 그의 대답을 부드럽게 부정했다. 저들은 돈과 성공이라는 수단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다른 무엇을 얻으려 할 뿐이다. 어떤 자는 돈을 통해 안정을 원하고 어떤 자는 성공을 통해 인정을 갈망하며 또 어떤 자는 명예를 통해 자유를 꿈꾼다. 그 본질을 보아야 한다. 버시여. 현자의 말은 섭의 머리를 한 대 치는 것 같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욕망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돈과 성공이라는 껍데기만을 쫓아왔을 뿐이었다. 현자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의 아내가 원했던 작가라는 꿈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그녀는 과연 돈과 명예를 원했던 것일까? 섭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과거 20살 순정의 낡은 일기장을 떠올렸다. 그 안에는 돈이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순수한 열망, 자신의 글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창작 그 자체에서 느끼는 순수한 기쁨만이 가득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유명 작가라는 화려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작가 홍순정이라는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다. 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의지와 재능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자기 실현. 그것이 바로 그녀의 꿈의 본질이었다. 섭은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 주어야 할 것은 성공이라는 결과물이 아니었다.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모든 과정 자체를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온전히 겪어낼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과 환경이었다. 그의 목표는 더욱 순수하고 명확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설계하려는 오만한 창조주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녀라는 아름다운 꽃이 마음껏 피어날 수 있도록 걸음이 되고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스스로의 그림자를 기꺼이 거두어주려는 이름 없는 정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울의 야경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 불빛들은 더 이상 욕망의 상징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저마다의 본질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의 간절한 외침처럼 보였다. 케이지 안에서 현자의 목소리가 만족스럽게 울려 퍼졌다. 이제야 그대는 그대가 진정으로 무엇을 창조해야 하는지를 보았구나. 그의 길고 긴 깨달음의 여정은 마침내 그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33편 순수한 열망의 가치. 서울의 밤을 뒤로하고 다시 잿빛 고속도로 위로 돌아왔을 때 섭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고요했다. 그는 자신이 주어야 할 것이 성공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자유라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지난 수십 년간 그를 올가매던 욕망의 족쇄로부터 그 자신마저도 자유롭게 만들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돈, 명예, 성공. 그는 그것들을 손에 넣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늘 공허했다. 무언가를 손에 넣으면 더 큰 것을 갈망하게 되었고 그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 케이지 안에서 그의 마음을 읽은 현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핍에서 비롯된 열망은 끝없는 갈증을 낳는다. 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열망이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결핍감에서 시작되었음을 인정했다.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했다는 열등감, 인정받고 싶다는 조바심. 그의 모든 행동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발버둥이었다.
현자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충만함에서 비롯된 열망은 끝없는 창조를 낳는다. 그대의 아내가 그러했듯이. 섭은 20살 순정의 낡은 일기장을 떠올렸다. 그 안에는 무언가를 더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이야기와 감정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글을 쓰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 글을 썼다. 그는 문득 마왕을 떠올렸다. 시간을 거슬러 만났던 젊은 시절의 마왕. 그는 이미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늘 새로운 음악을 갈망했다. 그것 역시 돈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내면에서 폭발하는 천재성을 세상에 꺼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예술가의 순수한 창조 욕구였다. 순정과 마왕, 두 사람은 닮아 있었다. 그들의 열망은 결핍이 아닌 충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섭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2번이 생에 걸쳐 지키려 했던 것의 본질을.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한 사람의 꿈을 이뤄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순수한 열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던 것이다. 그 깨달음은 그의 마지막 여정에 거룩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의 희생은 이제 개인적인 속죄를 넘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성전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거나 그 무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터였다. 그의 마음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은 자의 확신으로 가득 찼다. 34편, 현자의 고백, 나는 길 잃은 바람. 섭의 영혼이 완전한 평온과 확신에 이르렀음을 확인한 현자는 마침내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것은 섭의 마지막 결심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자 두 존재의 운명을 하나로 묶을 중요한 고백이었다. 트럭이 안개 자욱한 산길을 넘어가던 어느 날 밤, 현자가 먼저 침묵을 깼다. 버시여, 이제 그대는 그대의 길을 온전히 찾았으니 나의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겠구나. 섭은 긴장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그대에게 길을 잃은 나그네라고 말했지. 그것은 비유가 아니다. 나는 정말로 돌아갈 나의 세계를 잃어버린 존재다. 현자는 자신의 아득한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본래 형태가 없는 존재였다. 세상의 이치를 관장하는 거대한 흐름, 바람 위 일부였지. 나는 수많은 세계를 떠돌며 그곳의 생명들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지켜보는 관찰자였다. 하지만 나는 교만했다. 어느 날 내가 지켜보던 한 세계가 스스로의 욕심으로 인해 파멸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되었지. 나는 연민을 이기지 못하고 관찰자의 소명을 어긴 채 나의 힘으로 직접 그들의 운명에 개입했다. 나는 바람의 길을 비틀어 그들의 역사를 바꾸려 했다. 현자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에 잠겨 있었다. 나의 개입은 재앙을 불러왔다. 나는 그들의 작은 불행을 막으려다 오히려 세계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더 큰 비극을 초래했다. 그 죄의 대가로 나는 모든 힘과 형태를 잃고 이 물질 세계에 갇히게 되었다. 영원히 바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 잃은 영혼이 되어버린 것이다. 섭은 숙련한 마음으로 그의 고백을 들었다. 현자의 실수는 과거 아키텍처 위 힘을 남용하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다르지 않았다. 버시여, 내가 그대에게 이끌린 이유는 그대의 영혼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 때문만은 아니다. 나는 그대의 영혼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유일한 가능성을 보았다. 나에게 그런 힘이 있단 말이오. 그렇다. 그대가 아내를 위해 행하려는 위대한 희생, 아키텍처 위 발동은 단순히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넘어 세상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다. 그 파문은 죽어있던 바람을 깨우고 닫혀있던 차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 바로 영혼의 바람을 만들어내지. 그 바람만이 나를 이긴 유배에서 벗어나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두 사람의 여정은 처음부터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섭의 속죄는 현자의 구원이기도 했다. 섭은 자신의 어깨에 얹힌 운명의 무게를 느꼈다. 그의 희생은 이제 아내 순정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길 잃은 스승을 구원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까지도 바로잡아야 하는 거대한 임무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35편, 유배된 자의 슬픔. 현자의 고백은 섭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자신보다 더 깊은 고독, 더 아득한 시간 속에 갇혀있는 존재의 슬픔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그날 밤, 트럭을 한적한 국도변에 세운 섭은 케이지를 향해 조용히 물었다. 어땠소, 그 모든 시간들이. 그의 질문은 어떻게 힘을 잃었냐는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냐는 같은 나그네로서 건네는 위로였다. 현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바람이었다. 나의 집은 세상 모든 곳이었고 나의 육신은 끝없이 불어오는 바람이었지. 나는 세상의 시작과 끝을 보았고 수많은 별들의 탄생과 소멸을 노래했다. 나는 외로움을 모르는 존재였다. 나 자신이 바로 세상이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아득한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나의 실수는 나를 세상과 분리시켰다. 나는 더 이상 흐르는 바람이 아닌 갇혀버린 영혼이 되었지. 처음에는 분노했다. 나의 지혜와 힘을 빼앗아간 우주를 원망했지. 하지만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분노는 체념으로, 체념은 깊은 슬픔으로 변해갔다. 현자는 자신이 거쳐왔던 수많은 작은 생명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루살이의 짧은 생, 들쥐에 쫓기는 삶, 겨울 나비를 마지막 비행. 그는 그들의 짧은 생을 통해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를 배웠다. 따스한 햇살, 한 모금의 물,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짧은 순간들. 나는 수많은 죽음을 경험했다. 작은 생명체들의 마지막 숨결 속에서 나는 나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나의 지혜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지. 진정한 구원이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작은 존재의 아픔에 함께 우는 것임을 나는 너무나도 늦게 알았다. 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자의 슬픔은 그의 슬픔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자신 또한 아내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녀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았던가. 그는 현자의 유배된 삶 속에서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나의 실수를 이해하고 나의 슬픔에 공감해 줄 또 다른 길 잃은 영혼을. 바로 그대 같은 사람을. 섭은 비로소 깨달았다. 현자가 자신에게 베푼 가르침들이 실은 수천 년의 고독 속에서 그 자신이 얻어낸 처절한 깨달음이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현자를 위대한 스승으로만 볼 수 없었다. 그는 상처 입은 친구이자 함께 길을 걸어야 할 동반자였다. 섭은 케이지를 향해 진심을 담아 말했다. 현자여, 당신의 슬픔을 이제는 나도 함께 짊어지겠소. 그 약속에 어둠 속에 잠겨있던 케이지 안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잠시 반짝였다가 사라졌다. 그것은 유배된 자의 긴 눈물이었다. 36편, 하나의 희망, 하나의 가능성. 두 존재의 깊은 공감은 그들의 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섭은 더 이상 자신의 속죄만을 위해 아키텍처를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자신의 스승이자 친구가 된 현자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트럭이 다시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스승과 제자의 무거운 문답은 없었다. 그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낼 단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건가? 섭이 물었다. 내가 아키텍처를 발동시킨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닌가? 만약 실패라도 한다면 그렇다, 버시어. 보장은 없네. 현자의 목소리는 냉정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아키텍처는 기계가 아니다. 우주를 향한 간절한 기도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이지. 그대의 의지가 한치라도 흔들리거나 마음에 아주 작은 이기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기도는 우주에 닿지 못하고 그대의 영혼만 공허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다시 영겁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겠지. 그것은 끔찍한 가능성이었다. 섭의 희생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 섭의 얼굴이 굳어졌다. 현자는 그런 그를 다독였다. 하지만 나는 그대를 믿는다. 그대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낼 준비를 마쳤다. 그대의 순수한 마음이 분명 우주를 움직일 것이라 나는 믿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섭은 자신이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은 구체적인 과거의 시간을 현자에게 설명했고, 현자는 그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섭이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어떤 기억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조언해 주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수술을 앞둔 두 명의 의사처럼 진지하고도 치밀한 작전 회의였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트럭은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섭은 자신의 결심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음을 느꼈다. 그의 앞에는 하나의 희망이 있었다. 아내를 구하고 현자를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 하나의 가능성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현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가르침의 여정은 끝났다, 버시어. 지금부터는 재단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길이 시작될 것이다. 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길고 긴 내면의 방황은 끝났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